안녕하세요. 역사를 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폭군 연산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왕은 갑자 사후에 끊임없이 복주를 해서 결국은 자신에게 오정이 생활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왕의 향락을 어느 정도 말리던 박원종과 서자 출신의 왕을 백신할 이유가 없었던 유저왕은 언제나 자기들이 토속 군팽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 인물들과 반정을 원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외의 상황이 심각해지며 민심이 크게 휘응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일어서든 백성들은 손쉽게 거기에 동조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반정의 주역들이 순서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성희연은 박원종을 끌어대어 반정을 모의했습니다. 이후 유저강, 유순정, 신윤무 등도 합세하였습니다. 여순적 도골과 이신한 신학 등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유저강과 그의 급무관들이 박원종의 반정 합류는 반정 성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야는 중종 반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반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종 때부터 조정의 고육고를 얘기해보고 중종 반정의 공신중의 하나였고 당시 조선 제1의 학식을 거친 이라고 칭해지면서 사림 홍우 파시에 가리지 않고 정명을 받던 최수라는 사람은 최수는 설공천재를 저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종 반정을 가열차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수는 탄핵당에 열렬히 목이 나락을 일기에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종 반정에 대한 반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연산군을 옹호하는 여론이 많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산군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조야를 목론하고 폭군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중종 반정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은 연산군에 대한 유고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힘으로 군함을 폐하는 반정체제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설공천재를 통해 조선사회에 핵부탄 날린 채수만 해도 왕을 동정했다기보다는 성종의 유시로서 왕이 폐위당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최측근이자 자남에 있던 신인수군조차도 왕이 폭군이지만 세자가 청명하니 기다려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왕에게 군으로 강림된 연산군은 과거도 교동으로 유배대에 갔을 몇 달 만에 2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왕권이 흥청망청 놀고 먹으면서 제멋대로 즐기던 왕관이 한순간에 말라하고 차가운 유배 생활을 해야 하는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병을 얻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 후 연산군의 어린 자식들도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연산군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충격 또는 사망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반정세는 명단에 보내는 조세 사실도 적지 않고 연산군이 병으로 중종의 왕위를 넘겨줬다고 숨겼습니다. 그 직후 연산군이 급사있게 독사를 쓰지 나던 것입니다. 가끔 명나라 사신들이 왕의 문안을 드리고 싶다고 요청하여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의 사랑 기책만 들어도 발작을 해서 단무지 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하다못해 소설에 오가는 상인명한테 알아보라고 시켜도 왕이 반정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선 팔도 백성들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 명나라가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적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연산 독사설에 대해 논하자면 먼저 유배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정 관정의 양력으로 최근 500년 9월 28일로 연상을 이후 불과 63일 만에 11월 30일에 죽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졌다시피 멸단반이라 하기를 그 유배기간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공식 사인이 역질 외에도 합병으로 단순 치부하는 역사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정신적 충격, 사회적 철학에 의한 스트레스, 합병에 사람이 인체가 2달 만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너지기 힘듭니다. 이는 임상적 진리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산군의 나이가 29세로 조선시대 기준으로 젊은시기였습니다. 사실은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연산군이 아프다는 얘기가 거의 다 죽어가기 직전 무렵에 올라온 것을 두고 독사설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도 이에 통전에 독사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변세에 대해 뒤늦게 언급된 것도 그저 연산군이 폭군으로 지켜서 주변의 무시를 당하다 보니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수들도 존재하나 중정 반정 짓고 쫓겨난 사람의 유배지를 지키던 하고 관리들이 이런 엄청난 판단을 했으니 만무합니다. 더욱이 조선왕조 최초의 고대때 지키고 있는 이런 주위의 인물에 대한 최후는 희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당시에도 전국의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불분명한 데 비해서 반정세력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목적은 너무나도 정확함으로 독서로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이라도 보기를 노릴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쿠데타에는 천만 세력이 존재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정권을 잡은 반정 세력도 여전히 반대 세력의 견제를 받는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처리가 반정 세력에게 가장 손이 쉬운 해결을 지켜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제2후반부터 왕은 거대한 궁궐에서 유일 선묘 처음에 황궁에 빠져 반정으로 하루아침에 유배를 갈 정신적 충격과 좋은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하는 급격한 생활 한계에 바뀌어 일정 같지 않은 영양고문과 합병증으로 급사했다는 단순한 관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너지기 힘들었습니다. 약 29세의 나이가 불과 2달 만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연산군이 독살인지 아닌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비 폐비 신시와 그녀와의 자식들을 지휘한 가족과 정치 신하들을 통틀어서 연산군이 폐류를 저지르지 않고 잘대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은 큰아버지 일선대군, 큰어머니 승평부 대부인 박씨, 또 당숙부 제한대군 뿐이었습니다. 왕은 철할머니 인수대비 약알모님 자손대비 이복 동생 진성대군에게도 행정적으로는 대해줬을 뿐 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세 사람에게만 폐류는 그냥 오히려 각종 특혜를 주며 예외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박원정을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아님에도 승평부 대부인의 동생이라는 예만이가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을 하여 승진하였습니다. 박원정이 사실을 왕이 예의했던 누나덕으로 출시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명예를 위해 반정까지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박원정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왕과 누님의 친밀한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반정을 일으켰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실상은 정세는
몹시 약화되어 민심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폭정은 날로 심해져 신료들에게 마저 이유 없는 협박과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은 왕의 화관 행동에 점점 토사구패 당할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반정을 통화할 생각까지 이어져 당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다만 연산군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제대로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고작 사이가 좋은 정도로 저런 소문이 나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연산군은 그날 눈에 띄는 여자는 기분 내견들어 범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10일 전 호원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초금을 불려 곡조를 쏘고는 인상은 불에 맺힌 예술과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는 것이라고 시를 봤습니다. 시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나국수와 정비도 왕을 따라 옳았다고 합니다. 이에 왕은 장나국수와 정비 등을 어려운 중에서 지금 태평한 이가 오리이다. 어찌 불의 병이 있겠냐마는 만일 병가 있게 되면 너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란이 일어나자 자신이 쫓겨나 폐위당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장독수와 전비가 몰살당할 미래 또한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크게 놀라 당황하였지만 후일 강혜웅과는 달리 도저하려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정 세력이 옥체를 내어놓으라고 호통을 치자 내 죄가 중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을 대로 하여라며 순순히 옥체를 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정화하거나 자기 죄를 변명하려 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이후에 교동에 잔치될 때 갓을 쓰고 붕농 옷에 띠를 두르지 않는 점잖는 잠새로 나와 땅에 엎드린 후 가마에 타며 내가 죄가 큰데 왕의 중종 덕을 입어 무사히 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근에 복귀해버린 인물이었던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복권인데 스스로 복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2전방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 노릇을 했던 군주인 만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바닥까지 추락한 행신의 낙찰을 인지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 일기 청서에 병신년 11월 7일 정미시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음력 날짜를 그대로 그레고리력으로 한 사람 12월 2일입니다. 하면 당시에 그레고리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쓰였던 율리어스력으로 말하면 1월 23일이 됩니다. 조선 역대왕들의 적장자 출신은 문정, 단종, 연성은, 인종, 현종, 숙종, 순종으로 7명입니다. 경정도 장자이긴 하지만 적장자가 아닌 후궁 태상의 세장자였으며 헌정은 적장자가 아닌 적장소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산 영상군이 어떤 왕인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상군의 복종은 서양의 복권 네로 황제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권들이 그 항시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